우리는 가끔 내가 가진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소중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건강하게 숨 쉬고 자유롭게 걸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져야 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정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당연한 건 없다. 항상 감사하자라는 깊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행복을 선물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철학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곤 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열망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라던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명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 따뜻한 보금자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같은 것들이 한때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었음을 떠올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올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꿈 같은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감사가 행복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젊음의 비결이라고도 덧붙였죠. 그의 말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에너지가 곧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를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타고로 역시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죠. 이는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행복 또한 비례하여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더할 때 그 순간들은 평범함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자들이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며 그 결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감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게 돕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뇌 활동을 촉진하고 특히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와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약이자 값비싼 보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감사는 우리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날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치유를 넘어 신체의 치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인간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아주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도 고마워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깊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품게 하며 이는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음을 느끼고 이는 다시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관계, 사회 전반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감정을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의 행복은 결국 서로에게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최소 3가지 이상 떠올려보고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 속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따뜻하게 비춰서 감사하다. 출근길에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점심 식사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에게 온 따뜻한 메시지에 감사하다. 퇴근 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쌓여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일기는 우리의 시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놓고 삶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돕습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감사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 연구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연구는 감사가 인간의 웰빙에 미치는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 역경을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강력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졌을 때 감사는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은 상황에서 감사는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직면했을 때 감사는 마치 새벽동이 트는 것처럼 희망을 가져다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선 강력한 정신적 도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고난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강조하며 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고난을 견뎌낼 능력을 가진 것 자체를 행운으로 여겼죠. 그는 외부 상황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으며 우리가 그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그 본질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우리의 생각과 반응에 집중할 것을 가르칩니다. 감사는 바로
이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삶의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요소를 찾아내는 연습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 기적인지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전기가 들어오는 밝은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평범한 하루가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의식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삶의 풍요로움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주는 운전자, 우리의 편의를 위해 밤새 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교양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기 수행의 결실이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지는 덕목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밀도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는 하나의 긍정적인 일에 대해 여러 대상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단순히 한두 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존재들에게까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단순히 커피 맛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커피를 내려준 바리스타에게 감사하고 좋은 원두를 제공한 농부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자연의 순리에까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에 들 때 단순히 잠자리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 침대를 만들어준 장인에게 감사하고 이불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나의 건강과 환경에까지 감사의 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의 대상을 넓혀 나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감사의 밀도를 높이는 연습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찾아보고 그 감사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로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찬 축복의 순간들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연한 건 없다. 항상 감사하자라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동시에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감사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 마법을 통해 당신의 삶이 항상 빛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